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환경기능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저는 환경기능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하부영이고요. 환경기능사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 신동성 환경기술학원에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지연 선생님 계시는데 저희 네이버 여기 보시면 신동성 환경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동영상 보시고 오늘 유튜브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신동성 환경박사 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밤낮 없이 달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생기면 바로바로 올려주시고요. 저희 모든 선생님이 100%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필기시험 준비하시다가 모르시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끙끙대지 마시고 반드시 올려가지고 바로 그날 해결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환경기능사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큐넷이라는 곳에 회원 가입을 하셔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회원 가입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꼭 좀 잘 오늘 들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보실 수 있고 즉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시험이 우리 환경기능사 시험입니다. 그만큼 아주 쉽다는 얘기죠. 시험이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큐넷에 회원 가입하실 때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인적 사항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그 클릭하는 난이 있는데 에이 아무거나 응시 자격에 제한 없으니까 아무거나 하지. 그래서 중학교 졸업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기능사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기능사에 만족하시지 말고 환경기능사보다 위의 단계를 산업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1년이 있으면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뭐 소음진동기사 또는 산업기사 그거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근데 그때 응시를 하려고 딱 했더니 응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해서. 그래서 산업기사부터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큐넷에 회원 가입하실 때부터라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영문 이름 쓰시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권 이름, 영문 이름 정확하게 또 쓰셔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자격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큐넷에 회원 가입하실 때 정확하게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험은 우리 필기시험, 실기시험 두 가지로 시험을 보는데 이 필기시험은 여기 CBT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1번 문항 보고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5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보고 1, 2, 3, 4 중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2번 찍고 그다음에 2번 문항 보고 찍고 3번 문항 보고 찍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기고 그다음에 5, 6, 7, 8 역시 그렇게 해서 다 풀었다 싶어서 제출을 딱 눌렀는데 거기서 몇 번 문항을 체크 안 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빨리 그 페이지로 가셔서 그 문항을 다시 체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모르는 문항도 사지선다용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험지로 줬었어요. 그때 시험지로 줬을 때는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 대기오염 방지, 그래서 15문제, 2과목이 폐수처리, 20문제. 폐수처리는 자격증 중에 수질 자격증과 같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20문제, 소음진동 방지 5문제 해서 총 60문항이 시험 문제 출제되었고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대기, 16번부터 35번까지 수질, 36번부터 55번까지 폐기물, 56번부터 마지막 60번까지 그래서 60문항, 5문항이 소음진동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지만 CBT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게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그래서 1번에 폐기물 문제, 2번이 소음 문제, 3번이 대기 문제, 또 4번이 또 소음진동 문제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랑 같이 시험을 보러 갔어요. 친구가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옆에 책상에. 그러면 친구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컨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제출을 띵 누르면 몇 점으로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까지도 나옵니다.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CBT 시험이 그런 시험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시간 동안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은 계산기, 자기가 열심히 연습했던 계산기, 그리고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돼. 그리고 필기도구 가져가세요. 왜 필기도구가 왜 필요하냐면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컴퓨터에다 풉니까? 아니에요. 저 연습장 주세요. 그러면 연습장 줘요. 그럼 거기다가 계산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5가 나왔다. 그럼 3.5, 1, 2, 3, 4 중에 찾는 거예요. 3번 찍고. 그리고 또 계산 문제. 그래서 연습장 같은 낙서장 같은 그런 거를 줘요. 만약에 모자른다 싶으면 더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연습장으로 계산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필기도구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60문항을 보시게 되는데 사지선다형이고 1시간 안에 시험 보는 거고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니까 우리가 60문항 중에 60점이면 36개를 맞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5개 맞으면 떨어져요. 근데 거의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32, 33개 맞아서 떨어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반 이상은 타작을 하는데 반타작은 하는데 합격 점수인 36개를 못 맞아가지고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0개 맞고 12개 맞고 이러신 분은 없어요. 거의 다 50몇 점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소음진동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뭐 데시벨, 요즘 층간소음 얘기 나오고 막 그러죠. 층간소음 기준도 나오고 데시벨, 90데시벨과 80데시벨을 더했을 때 몇 데시벨입니까? 170데시벨 이렇게 못 구한다고. 이렇게 안 돼요. 90데시벨과 80데시벨을 합치면 90데시벨이에요. 큰 쪽 소음이 작은 쪽 소음을 잡아먹어버려요.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일 어려워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3문제 이상은 맞추세요. 우리 신동성 환경학원의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거의 3문제 이상은 맞추십니다. 왜? 계속 나오거든. 앞에서 출제됐던 게 똑같이 가나다라 1, 2, 3, 4 안 바뀌고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아주 쉽게 3문제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대기기사, 산업기사, 수질기사, 산업기사, 폐기물기사, 산업기사. 그중에 쉬운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기하고 폐기물하고 공통은 연소, 소각, 태우는 거. 얘는 연료 태우는 거, 얘는 폐기물 태우는 거.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태울 때 필요한 산소량, 그 다음에 태울 때 넣어줘야 될 공기량,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연소 장치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 폐수 처리하고 폐기물은 이제 폐수를 처리하면 거기서 남는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러지 처리. 그래서 슬러지 처리 부분이 이 2과목이 또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소화, 혐기성 소화, 호기성 소화 뭐 이런 것도 또 공통점이고 그래서 이 공통점이 참 많아요. 이 40문항이.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이 다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이게 폐기물 문제인지 대기 문제인지 수질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푸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해드리는 강좌만 잘 들으신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1차를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에 실기 준비하셔야 되겠죠? 실기는 실험하시는 거예요. 용존산소량 실험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요것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시험 봤는데 지금은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요게 추가돼서 대기시료 채취장치, 순서대로 구성, 가상시료 요게 추가가 돼가지고 2시간으로 시간이 늘었어요. 이게 실험이 즉 환경기능사가 1회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기능사라는 자격증이 만들어지고 나서 역대 용존산소만 시험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걱정을 해요. 큐넷 사이트에 가봤더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큐넷 사이트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암모니아 성질소하고 암모니아도 같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나옵니다. 그게 생긴 지가 한 5년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그게 왜 안 나오냐면 그게 대기시험, 수질시험에 있는 항목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흡광광도기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질시험에서도 실험이 없어졌어요. 대기시험에도 기사산업기사 시험에도 기능사보다 한 단계 위인 없어졌어요. 거기서 없애는데 여기서 내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25년 전부터 계속 이것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실험기구 한 번도 안 다뤄보신 분은 반드시 오셔서 해보셔야 됩니다. 쉬워요.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지금 2시간으로 늘었으니까 더 쉽겠죠. 그리고 이 대기시료 채취장치가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안 하는 대신에 이게 늘어서 이제 2시간이 된 건데 순서대로 구성하세요. 감독관은 2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진짜 이렇게 채취기구를 주고 쭉 늘어나 보세요. 순서대로. 그런 감독관이 있는가 하면 종이를 주고 그 종이에 가로치기에 채우세요. 이런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럼 감독관 성향이니까 요즘은 다 가로치기 채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드린 답안지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순서대로 놓으시면 되니까 저희는 이거 순서대로 놓는 것도 해드리고 가로치기 연습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시료는 쓰시오예요. 표 안에 쓰는 거. 8개만 외우시면 돼.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2시간. 필기시험 합격률은 제가 아까 보고 왔더니 필기시험 합격률은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약. 그러니까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기시험 합격률은 80% 이상입니다. 저희 학원 수강생은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입니다. 100%도 많았었어요.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5%라고 하지만 학원에서 저희 신동성 환경학원에서 들으신 분들은 100%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합격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연락하셔가지고 실기 작업형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환경기능사를 아버지가 따라 그래가지고 따긴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환경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수질 쪽 많이 하시죠? 펌프 장치 조작원, 뭐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 장치 조작원, 그 다음에 정수, 상수, 하수 처리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5번 재활용 처리원이 이게 몇 년 전에 폐기물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재활용 처리원도 그 규모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고물상에도 환경기능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 환경기능사가 붐이 일었어요. 고물상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버지 나이는 60세가 넘었고 딸내미가 한 20세인데 디자인과예요. 그 딸내미를 보낸 거야. 그다음 와이프 보내고 여동생 보내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수강생들이 다 너무 각양각색이었어요. 80세 분이 오셨었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회사를 하는데 친구 아들이 회사를 하는데 자기 보고 자기 대학교 나왔다고 자기 보고 하라 그랬대. 80세 할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취득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디자인과 나온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예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와서 아버지가 따라 그랬다고. 이것 때문에 그 고물상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따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조작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많이 하는 게 요 환경기능사가 가산점을 줘요. 환경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3% 가산점을 줍니다. 산업기사 있으면 5% 가산점을 주는데 그러면 아예 없는 것보다 3%라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환경기능사 같은 경우가 기사나 산업기사보다 시험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는 1년에 3번 있는데 환경기능사는 1년에 4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시려는 분들이 이 가산점 때문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3% 가산점 받으시려고. 그러면 내가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분은 103점이 되는 거예요. 평균 100점이다 그러면 103점. 평균 80점이다 그러면 83점을 받고 점수를 합격자 발표 때 커트라인이 바로 그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능사가 굉장히 쓸모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혀 전공하고도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우리는 평생 자격증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자격증 아닙니다. 운전면허처럼 갱신하는 자격증도 아니에요.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분실했을 때 그냥 분실 신고하시고 다시 새로 또 발급받으시면 되는 평생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아들이 뭐 회사를 차렸다. 그럼 그때 빌려주셔도 되고 자기 이름 걸고 뭐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지 않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있고 저희는 1회 환경기능사부터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만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한 방에 합격하실 수 있고 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동성 환경기술학원에서 만약에 교재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게 한시적 이벤트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15일 합격 전략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 그것만 보고 합격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완성 합격 전략 이 기출문제 강의만 달달달달 보세요. 딱 15일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강의를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필기를 합격하시면 반드시 실기를 바로 등록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저희 학원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많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기능사 실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국기 자격증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한번 촬영을 해본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방에 환경기능사 어렵지 않으니까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요? 네이버, 카페, 신동성, 환경박사. 거기에 아무거나 글 쓰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공무원 합격 후기 같은 것도 있고요.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합격 후기 같은 것도 많으니까 몇 점 맞았나 자기 거 다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기능사 합격 후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그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 카페에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줄어들었다면 거기서 의지를 더 불끈불끈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고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역시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으로 전화하셔도 되세요. 저희 학원 전화번호는 8144의 서울 8144의 8151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부형이니까 하쌤 찾아주시면 그리고 또는 저희 박지연 선생님도 같이 계시니까 박쌤 찾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